중동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일까요? 시리아의 독재 정권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상 시리아 정부가 전복이 됐고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 쪽으로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시리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딱 보시면 동쪽으로는 이라크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죠. 뭔가 지도만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사실 시리아는 무려 13년 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전을 치르는 동안 50만 명이 넘는 시리아 국민이 사망했고요. 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13년 동안 내전을 치렀던 정부가 갑자기 전복이 되었을까? 먼저 시리아에 쫓겨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아사드 가문은 시리아를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해왔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하페즈 알라샤드, 쿠데타를 통해서 1971년부터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었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잔인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죠. 특히 아사드 정권은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세속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고 구소련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러시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사드 가문은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출신인데요. 사실 시리아의 70에서 75% 정도는 수니파 이슬람교들입니다. 소수 정파가 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됐던 것이죠. 바샤르 알아사드는 아버지인 하페즈 알아사드가 사망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처음에 바샤르 알아사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뭔가 좀 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011년부터 시리아는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아 내전은 왜 일어났을까? 그 기원은 아랍의 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중동의 여러 국가로 전파가 되죠. 그러면서 2011년은 그야말로 아랍의 봄 전성시대가 되는데요. 시리아에서도 와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다라라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담에 낙서를 한 거예요. 아사드 대통령을 비난하고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찰들이 이 청소년들을 즉각적으로 잡아들이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했다고 하죠.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라도 청소년들한테 고문을 행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것을 아사드 정권은 굉장히 폭압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반정부 무장단체가 조직이 되고 시리아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내부 세력끼리의 알력이고 갈등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오래 가기는 힘들었죠. 이게 13년 동안 지속이 된 이유는 외국 정부들이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국제전 혹은 대리전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국가들이 정부 혹은 반군의 편을 들면서 개입을 했는가? 먼저 러시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아와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리아에는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곳은 타르투스에 있는 해군기지입니다. 이곳이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군기지죠.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비롯한 여러 군사 계약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계약업체 그리고 무기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허브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타르투스 항구입니다. 이란도 시리아 정부편을 들어왔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란은 주로 헤즈볼라를 통해서 시리아 정부를 도와주고 있었죠. 물론 시리아가 시아파 벨트의 한 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란에게 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란으로부터
헤즈볼라로 가는 무기 보급로에 시리아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군을 지원해주는 국가는 어디였을까? 먼저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도와줬었던 반군은 SNA, 시리아 내셔널 아미입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는 왜 SNA를 도와줬을까? 먼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로 건너왔어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면 이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더 전략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이죠.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민족이죠. 그리고 많은 수의 쿠르드족이 자신들만의 독립국가 혹은 더 확장된 자주권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히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승인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안에는 PKK라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열망하는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도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YPG입니다. 문제는 튀르키예는 이 YPG가 PKK의 시리아 지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튀르키예가 시리아 반군 편을 드는 이유가 될까? 시리아 반군도 쿠르드족하고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닌 것이요. 아사드 정권이라는 공적이 있기는 한데요. 정부군이 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이 된 영토를 두고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족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거든요. IS 격파를 위해서 잠시 함께 협력을 하기도 했지만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10분 활용을 한 것이 튀르키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리아 반군 편을 든 또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2014년 IS 격파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은 시리안 데모크래틱 포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SDF를 주도하고 리드를 하는 집단은 YPG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쿠르드 반군이죠. 그런데 SDF를 미국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SDF를 주도하고 있는 YPG를 사실상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18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IS를 완벽하게 격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이 선언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격렬히 반대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면 쿠르드 반군이 주를 이루고 있는 SDF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IS를 격파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매티스 장관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모두 철군은 하지 못하고 약 900명의 미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쉽게 전복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정부를 전복시킨 주도 세력으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HTS, 이들은 누군가? 이 HTS의 주요 구성원들은 자바트 알-누스라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자바트 알-누스라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조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자바트 알-누스라가 이름을 자바트 파타 알-샴으로 바꾸고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군 단체들과 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HTS죠. 알카에다와의 연관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HTS는 순수한 시리아 반군이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국내적인 이슈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알카에다를 손절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시리아 정부가 전복된 이유, 많은 분석가들이 보기를 먼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이 불충분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었던 이란 역시 작년 말부터는 이스라엘과의 대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들어가 있던 정예군 그리고 헤즈볼라군을 철수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이 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도와줄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커스를 함락하기 직전에 아사드 정권에서 이란에 SOS를 보냈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죠. 러시아의 경우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시리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군의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제 만 3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만한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고 아사드 정권이 계속되기 힘들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한 후에 차라리 그럴 거면 새로 들어설 정보와 협상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 내부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리아 반군 측에서도 러시아와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러시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지 계속 사용해도 될까? 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국가가 튀르키예죠. 2024년 12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반군 측에서 튀르키예 정부 측에 약 6개월 전에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측에서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약간 심경이 복잡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튀르키예가 지원을 해줬던 반군은 지금 주도적으로 정부를 전복시킨 HTS가 아니라 SNA거든요. 그리고 사실 튀르키예는 HTS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튀르키예가 눈엣 가시로 여기는 쿠르드 반군과 전투를 하고 있는 것도 SNA이기 때문에 약간 속으로 복잡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군 자체가 역량이 부족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군의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는 것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라든지 탱크에 들어갈 기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현재 HTS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수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치안이라든지 안정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무장단체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체라도 불만을 느낀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하면 다시금 폭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심한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의 다른 이란의 프록시들, 하마스, 헤즈볼라, 수네부는 거의 괴멸된 상태고요. 후티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들도 세력이 약화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란이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 사이에도 불안이 조성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도 약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서 공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의 지상군을 동원을 해서 시리아의 비무장지대 그리고 그 너머까지 배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사 전력을 파괴를 하고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한다든지 위협이 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2024년은 정말 중동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온 시리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지 간절히 기원해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